네, 안녕하십니까. 장애범죄사무소의 손은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에 법률적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위법 행위를 할 목적이 아닌 한 과실에 의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다만 차량이라는 부분 자체가 워낙 많이 쓰기도 하지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하고 형사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차량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희 100% 과실이나 아니면 상대방 100% 과실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몇 대 몇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 자체는 민사적으로 피해 배상을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하고 누가 누구한테 주거나 받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대인이나 대물 피해를 입혔었을 때는 형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거의 모든 성인이 운전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사나 대물적 사고가 났었을 때 모두 형사 처벌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나 도주, 음주, 도주 차량, 소위 뺑소니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 즉 12개 항목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으로 나누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2개 항목, 신호 위반, 제한속도 20km 위반, 도주, 사망, 그다음에 중상해 이런 경우입니다. 12개 항목 위반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라고 했었을 때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규정에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형사처벌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민사적으로 피해 변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나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났으면 유가족과 합의를 하는 부분이 당연히 좋은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을 하게 되고,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양형상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민사상으로 피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해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민사상의 합의가 된 부분이거나 형사상의 합의로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을 할 때 양형상으로 고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어느 정도 피해 변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양형상의 자료로 제출을 해놔야 되는데, 다만 요즘에는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면책금이 되게 강하게 부과됩니다. 사망이나 도주 그런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렇게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한 민사적인 사고가 났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병원 치료를 우선은 받게 되는데요. 과실 비율을 떠나서 어떤 차량에 갇혀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트래픽 액시던트에서 TA 사건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량을 운행하던 갑이 A 차량을 이용해서 을을 피해를 입혔다. 을의 과실은 전혀 없다라고 칠게요. 우선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량에는 C라는 보험회사, 이렇게 이제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것을
보험 목적물로 하고 보험 계약은 갑과 시보험회사가 체결되게 됩니다.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로 지정이 된 경우에도 보험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살펴보기는 좀 그렇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C보험회사와 A 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자기가 비보험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의 입장에서는 갑이든 C든 피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큰 사고가 아니고 병원 치료가 우선 가능하고 얘기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이 C에게 얘기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대인, 차까지 다치거나 물건 피해가 있다면 대인 대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TA 사건 번호가 나오고 이 사건 번호, 보험회사, 운행자 등을 병원에 얘기를 해서 이 병원에서 TA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 C로부터 이렇게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환자 입장에서 뭐 보험 처리가 되는 내용 말고 별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이 피해배상이 되느냐는 어떤 치료고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입장에서는 12개 항목 위반이라서 형사 고발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보험회사 종합보험이 들어있어서 뭐 경찰 신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는 사안이라고 했었을 때 피해 배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가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의 손해상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일반적으로 TA 사건에서는 이 적극 손해는 병원 측으로 직접적으로 모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병원 치료비를 내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다쳤다, 소극 손해나 위자료 부분, 뭐 전치 일주 기준으로 얼마 이 정도의 별도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소송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전제로 왔었을 때는 여기 과실은 100이었고 여기 과실은 0%였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죠. 뭐 다 보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차량이 되게 거친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여기도 차를 운행하고 여기도 차를 운행하고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결례도 다 다르고 1심, 2심, 3심 판단은 다 퍼센테이지에 따라 다른데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럼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쪽 손에 특정을 하고 뭐 7대 3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줘야 될지 어느 정도를 뭐 받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이 법원 판단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 최종적이고요. 그 전에는 합의인데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이 차량 보험회사, 이 차량 보험회사에서 협상을 통해서 몇 대 몇으로 약정을 하고 각 운행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과실 부분 자체를 내 보험회사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70%로 받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50%밖에 안 되고 관련되는 판례나 변호사의 자문을 들어보면 70%까지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전문적인 기술 영역이고 뭐 경락손해나 아니면 소극손해 부분에 대해서 신체 감정이나 뭐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었을 때 소송이 들어가지 않고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민사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민사 합의를 진행할 때는 이 가해자가 손해배상액의 채권에 따라서 자신의 보험회사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보통 하고 그 채권 자체를 이렇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두는데 이 부분 자체는 뭐 지금 사안에서 보기는 너무나 좀 돈이 할 게 좀 많아서요. 오늘은 우선은 이 정도로 해서 대략적인 교통사고에 따른 민사나 형사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음주운전이나 관련해서 뭐 도주 차량 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또 민사 형사 외에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행정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그 부분이 과다하다고 한다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줄일 수는 있는데 그 부분까지 보면은 너무나 좀
많은 부분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